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중성적이면서 그 퇴폐적인 노래와 춤에 저도 모르게 두근거릴 뻔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뮤비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전 쇼트 필름에서 데미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래서 나온 새가 성숙하기 위해 날아가는 목표는 신이며 이 신의 이름은 악마이기도 한 아브락사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타락과 관련된 이미지들은 전부 성숙인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이 나옵니다. 이 미술관은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는 가치관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법칙, 틀, 전승 등이 즐비해 있죠. 방탄소년단이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술관에서 놀고 있을 때 진이 주목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배반한 천사의 추락.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반기를 든 천사들을 다른 천사들이 지옥으로 몰아내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주시하는 진을 다른 멤버들은 저런 곳에 관심을 갖네 하면서 의아해 합니다. 왠지 대견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그림은 다른 작품과들과는 달리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체형, 기법, 구도 등 다른 것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화가에 대해서는 나이를 비롯해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화가 자신이 남긴 글이나 당대에 나온 전기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는 농촌 출신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도시 출신의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화가라고도 말하죠. 주로 풍경 그리고 종교적 알레고리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 이전에 고전 고대의 유물이나 르네상스 거장의 작품을 모사한 흔적 혹은 고전 미술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은 흔적도 없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 르네상스 미술사에서 가장 독자적인 회화를 구축시킨 화가입니다. 이전 퍼스트 러브에서 누군가를 모방하려던 공간이 부서진 것처럼 아마도 그처럼 새롭고 독자적인 작품을 내놓으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할 것이라면 정말 다양한 그림들을 쓸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누군가의 그림을 인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겠죠. 하필 배반한 천사의 추락을 인용한 이유는 데미안에서 성숙을 뜻하는 신의 이름이 악마로 취급되는 아브락사스이기 때문입니다. 전환된 장면에서 나오는 그림은 이카루스를 위한 탄식. 하버트 제임스 드레이퍼가 1898년 그린 그림으로 이카루스가 태양에 너무 가까워져서 추락하자 그를 애도하는 ним프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카루스를 위한 탄식 앞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를 의미하는 옷을 입은 정국이 위태롭게 그네에 매달려 있습니다.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이카루스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마를 향해 날아간다는 말을 성숙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운명의 수레바퀴가 역설적으로 뒤집히면서 정국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추락이 성숙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이는 멤버는 뷔, 위태롭게 난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다기보다 추락할 것 같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뷔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자리한 그림은 피테르 브레헬의 이카루스의 추락. 네, 지옥으로 떨어진 루시퍼, 이카루스는 바로 뷔였습니다. 이제부터 뷔를 데미안의 유명한 구절에 나오는 새로 생각해보기로 하죠. 렘몬이 초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초는 영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은 영혼을 불태우는 것, 다시 말해 미칠 듯이 노력하는 방탄소년단의 열정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데 촛농이 초록색으로 흐릅니다. 이 초록색은 뮤비 내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요. 초록색의 피나 타액은 괴물이나 악마를 나타내는 데에 많이 사용되었었죠. 당연히 아브락사스를 향해 날아간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이 마치 악마처럼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에타 석상을 등지고 있는 제이홉이 활을 쏘아 뷔를 맞춥니다. 제이홉이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모성은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안주하려 했던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그 안주하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이홉인 것이고요. 원래 있던 밝은 세계 안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왕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함은 성숙하려는 자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입니다. 피에타 석상에서 원래 예술을 나타내는 부분이
조각이 덜 되어 있습니다. 미성숙한 자아가 모성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락함에만 머무르는 것은 물이 고여 썩은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 속에 정체되는 것은 죽음과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렇게나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유혹적이어서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성입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감정, 안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빠르게 쏘아져 새, 비를 맞추는 것이죠. 춤추는 방탄소년단 뒤에 페르세우스 동상과 데메테르 석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청춘은 데메테르와 페르세우스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것인데요.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최초의 영웅으로 메두사의 목을 베는 이야기로 유명하죠. 영국의 소설가 아이리스 머독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베는 것이 원시시대와의 단절을 상징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피테르 브레엘 같네요. 데메테르는 대지의 생명력을 다스리는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의 그리스 여신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모성, 어머니를 의미하죠.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페르세우스는 성장을, 어머니를 나타낸 데메테르는 모성을 나타냅니다. 그 둘 사이에서 끝없이 고뇌하는 청춘을 이 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는 이 전 쇼트필름에서 알에서 깨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티그마에 의해서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비의 성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모습이 아직 알에서 나오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의 스티그마는 지속적으로 말했듯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인데요. 이 살인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설적인 살인행위가 아니라 기존 체제에 대한 반항, 저항입니다. 기존 체제에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이 원죄는 내가 벗어나면 안 되는 길을 벗어나버린 타락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타락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숙을 의미합니다. 악마를 향해 날아가는 게, 추락하는 게 성숙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서서히 비를 감싸고 있는 베일이 벗겨지는 모습을 통해 그가 성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타락해가는 모습과 타락시키는 모습이 성장통을 충분히 겪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방금 제가 타락시키는 모습이라고도 했었나요? He too was a tempter. He too was a link to the second. The evil world with which I no longer want to have anything to do. 이 문구는 데미안이 끌리면서도 위험하다고 느끼던 싱클레어가 데미안에 대해서 내린 평가입니다. 네, 비는 이제 성장통을 이겨내고 진의 데미안으로서 진을 성장시키는, 즉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은 방탄소년단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을 해야 하는 최종 인물입니다. 진은 아직 성숙해야 하는 길을 쉽사리 택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도 초반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앞에 차려진 사과, 원죄가 아직 베어 물어지지 않은 모습과 여기서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 초록색 음료였는데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 쇼트필름에서 끝내 사과를 베어물지 않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전 화양연화에선 진이 청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멤버들이 청춘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냈으며 비가 망설임을 끝내기 위해 뛰어들면서 화양연화가 끝을 맺어 진의 행방을 열린 결말로 남겨두었다면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진이 성숙함을 완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방탄소년단의 손이 하나씩 치워지면서, 그러니까 청춘이 성숙해가면서 하나 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진은 결국 성숙하게 됩니다. 데미안에서도 마지막에 싱클레어가 데미안과 키스를 하게 되면서 자아가 통합되는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트장은 성장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락했던 공간, 데미안에서 말하던 밝은 세계에 균열이 가고 이곳저곳 어질러져 있습니다. 성숙하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유년기가 부패하는 모습입니다. 그 위로 원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보이고 그 원죄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외로운 어둠이 찾아오는 것을 안대와 안개로 형상화했죠. 그 과정이 지나고 알에서 나오게 되면 드디어 추락,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사이에서 보이는 씬들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는 것과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 그리고 담배를 연상시켜 성숙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이 말은 니체의 말로 성숙하기 위해서 혼돈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은 왜곡된 순수성을 유지해서 청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던
자신의 자아를 마주합니다. 이 거울이 자아를 마주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그토록 진이 순수성이라고 믿어왔던 백합이 보라색 맨드라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이 순수성을 잃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열정으로서 내면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를 깨달은 진은 탈피하듯 균열이가 성숙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이번 묘비가 끝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성장통을 겪어내며 피, 땀, 눈물을 흘려냈습니다. 어쩌면 피, 땀, 눈물, 열정은 방탄소년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